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천재 교과서에 있는 48쪽에서 49쪽 대단원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순환소수를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순환 마디를 먼저 찾아야겠죠. 1번 0.464646 46이 순환 마디입니다. 그래서 순환 마디 시작과 끝에 점을 찍었으니 1번은 맞습니다. 2번 7.272727 순환 마디는 소수점 아래에서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이니까 순환 마디는 27입니다. 1의 자리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자, 7.27 순환 마디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0.256 256 256 순환 마디가 256 세 자리니까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서 4번 1.376 76 76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은 76입니다. 순환 마디가 76이니까 시작과 끝에 점을 찍은 이 표현은 맞습니다. 5번 순환 마디는 0.14444니까 이 4가 순환 마디입니다. 순환 마디가 한 자리일 때는 그 수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표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 먼저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와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그 분수는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분수들 먼저 기하 분수로 나타내겠습니다. 4분의 9는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기하 분수죠. 6분의 21은 3으로 약분이 됩니다. 2분의 7입니다. 30분의 16은 2로 약분이 되죠. 15분의 8입니다. 45분의 18은 9로 약분됩니다. 9, 5, 45, 9, 28. 자, 70분의 5는 이 자체로 기하분수,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를 살펴봅시다. 4분의 9에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4는 2의 제곱분의 9입니다.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기 때문에 4분의 9는 유한소수입니다. 자, 6분의 21은 약분해서 2분의 7이었죠.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으면 이 분수도 유한소수입니다. 자, 30분의 16은 약분했더니 15분의 8이었고, 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15는 3, 5, 15입니다. 분모가 2와 5 이외의 소인수인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수는 순환소수입니다. 45분의 18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2고 분모의 소인수가 5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입니다. 자, 70분의 5 분모 70을 소인수 분해하면 10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5입니다. 분모에 2와 5가 아닌 소수 7이 있기 때문에 70분의 5는 순환소수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수 중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30분의 16과 70분의 5 두 개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주어진 순환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1000x 빼기 10x가 1843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x는 공이 하나 달렸으니까 주어진 소수에서 소수점을 한 칸만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10x는 18.61616입니다. 1000x는 0이 3개 있으니까 소수점이 3칸 뒤로 갑니다. 그러면 1000x는 1861.61616일이 됩니다. 자, 1000x에서 10x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990x가 되죠. 자, 그리고 소수점 아래는 616161, 616161이 반복되니까 소수점 아래는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1861에서 18을 빼면 1843이 맞습니다. 니은 순환마디는 16이다 라고 했는데요.
소수점 아래 반복되는 수 배열 중에 가장 먼저 반복되는 가장 짧은 부분이니까 16이 아니라 6, 1이 순환마디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x는 1.8, 6, 1, 땡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순환마디가 6, 1이었으니까요.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서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x를 분수로 나타내면 900분의 1843이다. 자, 이거는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x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등식의 양변에 990을 나눠주면 990분의 1843이 되고 이 수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분모가 다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 중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모두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습니다. 2번 유리수 중에는 무한소수도 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순환소수는 순환마디가 한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2번 유리수 중에는 무한소수도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순환소수가 있으니까요. 3번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소수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죠. 무한소수 중에 일정한 수배열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10, 100, 1000, 1000, 1000 이런 수는 일정한 수배열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소수이지만 순환소수가 아닌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무한소수는 그 특징에 따라서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죠. 이 중 순환소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였습니다. 따라서 5번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니까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은 지수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의 2, 3은 6이 되어야 합니다. 틀렸죠? 2번 미시 같은 거듭제곱 길이의 곱셈은 지수를 더해 주라고 했습니다. 4 더하기 5는 9 맞기 때문에 2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 거듭제곱 길이의 나눗셈이니까요. 지수를 뺍니다. 600이 3이니까 2가 아니라 3이 되어야 합니다. 틀렸고 4번 2x제곱의 제곱은 2에도 제곱을 해주고 x제곱에도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4x의 4제곱이 되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자,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면 마이너스 맞고 자, 아래에 있는 분모도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3의 세제곱분의 x 세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7분의 x의 세제곱이 됩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6번 3의 5제곱을 a라고 할 때 9의 5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9의 5제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준 힌트는 밑이 3인 케이스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9를 밑이 3인 형태로 변형합니다. 9는 자 이렇게 보세요. 9는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 위치에 3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5제곱을 이 위에 써줘야 되겠죠.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3에 2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자, 여러분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5와 2의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수법칙 거꾸로 갈게요. 그 말은 3의 5제곱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겠죠. 3의 5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3의 5제곱을 a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이 3의 5제곱 자리에 a를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9의 5제곱을 a로 나타내면 결국 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7번 다음 계산을 간단히 해서 x의 a제곱, y의 b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세제곱, y 4제곱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전부 제곱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x세제곱의 제곱이니까 3이 6, y는 4이 8. 자, 곱하기 분수 꼴일 때는 분모에도 제곱, 분자에도 제곱을 하라 했죠. 그래서 y제곱분의 x의 4제곱이 됩니다.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분자가 1이 되고, 자, 이거는 지수법칙 이용해서 풀어주면 x세제곱, y세제곱으로 풀리죠. 분자에 x 6제곱 곱하기 x 4제곱이 있으니까 총 x가 10제곱입니다. 근데 분모에 x 3제곱이 있잖아요. 10 빼기 3 하니까 분자에 x 10 빼기 3, 7개가 남겠죠. 약분돼서. 자, y도 약분하겠습니다. y 8제곱과 y제곱, 분자에 y가 8개 곱해졌고 분모에 y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8에서 2를 빼서 y가 분자에 6개 남아있는데, 자, 여기 3개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3개 빼주니까 y가 3개 남습니다. 그래서 y의 세제곱. 분모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1이 되는데 분모 1은 생략하기 때문에 결국 x 7제곱, y 3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x의 지수 a 값은 7이 되고 y의 지수 b의 값은 3이 되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식을 계산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괄호를 없애보겠습니다. 분배 법칙 해줘야 되죠? 3x제곱, 3, 3은 9x, 3이 6입니다.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마이너스 전부 다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죠. 자, 동류항 3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9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계산하면 3 마이너스 a x제곱이 되고 9 빼기 2니까 플러스 7x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4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2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3-a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죠. 3-a와 상수항 마이너스 2의 합이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할게요. 1-a가 2고 마이너스 a는 2를 이항하면 1입니다. 정답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9번 다음 식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이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각의 항에 전부 분배 법칙으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항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항은 3x,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y,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니까 각각 4x를 곱하겠습니다. 4, 3, 12x제곱 마이너스 4xy 자, 또 마이너스 4, 7에 28x가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직육면체의 부피가 10a제곱 b제곱 마이너스 8a제곱 b일 때 이 직육면체의 높이, 이 h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자, 밑넓이는 여기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A 곱하기 세로 2B를 해줍시다. 그러면 2AB가 되고 높이는 H라고 하는 미지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부피는 10A제곱 B제곱 마이너스 8A제곱 B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이 h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h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b를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EAB 사라지고 좌변은 h만 남는 거죠. 우변을 계산할게요. 그런데 우변의 구조를 보니까 분자는 항이 2개, 분모는 항이 하나입니다. 이 분모에 있는 항은 각각의 분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써주면 2ab분의 10a제곱 b제곱,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분모 2ab분의 8a제곱 b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약분할게요. 5a b 마이너스 a b는 사라지니까 끝났죠. 따라서 높이 h는 5ab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11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a 값이 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합니다. 자, 주어진 분수의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50은 2 곱하기 25니까 2 곱하기 25는 5의 제곱이죠. 다음과 같이 분모가 소인수 분해됩니다. a의 값이 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가 해당이 되죠. 자, a가 1이 되면 다음의 경우니까 분모의 소인수는 2와 5뿐입니다. 그래서 유한소수가 맞습니다. a가 2가 돼도 분모의 소인수 2하고 5뿐이니까 유한소수 맞습니다. a가 3이 되면 분모 분자에 있는 3이 약분되면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인 게 되니까 유한소수 맞습니다. a가 4일 때는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뿐입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입니다. a가 5일 때 분모의 소인수는 2하고 5뿐이니까 유한소수 맞습니다. a가 6일 때는 분모 분자가 3으로 약분이 되더라도 2가 남기 때문에 여전히 분모의 소인수는 2하고 5뿐입니다. 그래서 유한소수 맞습니다. a가 7일 때는 7은 약분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이 7 때문에 순환소수입니다. 7은 조건에 맞지 않죠. 자, a가 8일 때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 여전히 2와 5뿐이므로 유한소수가 맞습니다. 마지막 a가 9일 때는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분모의 소인수 3이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죠. 따라서 1부터 9까지 수 9개 중에서 7과 9 경우 두 가지를 뺀 경우이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한 자리 자연수 a의 값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12번입니다.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2분의 1 xy를 곱해야 할 것을 자, 이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2분의 1 xy를 나누었더니 8x 마이너스 4xy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항상 어떤 다항식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네모에서 2를 나눴는데 4가 되었어요.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거 우리 구구단을 아니까 8이라는 건 알고 있죠. 이 네모에 들어갈 8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보이는 2와 4, 이 두 수를 곱해주면 8이 나왔죠.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단항식과 답이 된 이 다항식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다항식의 각각의 항에 이 단항식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와 수를 먼저 곱하니까 마이너스 약분해서 4x 제곱 y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 4 약분하니까 2, x 두 개죠? x제곱 y제곱이 됩니다. 어떤 다항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구한 이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2분의 1xy를 곱해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단항식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됐고 2, 4 약분하니까 2, x 세제곱, y 제곱입니다. y 두 개니까요. 자, 두 번째 항과 단항식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 약분됐고 x는 제곱 곱하기 x니까 x 세제곱, y도 세제곱입니다. 이상으로 교과서 48쪽, 49쪽 대단원 스스로 점검하기 12문제를 모두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